반고흐 빛의 벙커 가기 전 고흐에 대해 영혼의 편지라는 책을 바탕으로 해서 아트지인의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계속 한 장소에서 영상을 찍어도 되는 분위기였어요. 영상이 움직여서 제가 움직이면 머리 아프실 것 같더라고요. 벙커에서 움직이는 고흐의 그림이 이어지니 작가로 살아가는 이야기와 책, 고흐 영혼의 편지 내용 조금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벙커가 갖는 차가운 동굴의 느낌에 예술이 빛으로 더해진 느낌이라 더 좋았고요. 비가 오는 날 찾으면 더욱 스산한 느낌이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인지 비가 오는 날 찾는 걸 추천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반고흐 영혼의 편지 2는 반고흐가 친구 라파르트에게 보낸 편지들과 함께 잘 알려지지 않은 고흐의 작품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그림을 그릴 시기에 고흐의 생각을 엿볼 수 있는 글이 있어서 고흐에 대해 이해하기 좋은 책으로 추천합니다. 반고흐도 미술계의 화가들에 대해 처음에는 동료를 환대하는 듯 보이지만 결국 친구를 밀어내고 대신 그 자리를 차지하려 한다고 이런 모습은 비극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우리는 서로 돕고 믿음을 쌓아가야겠죠. 타인을 질투하고 비방하기보다 서로 협조해서 힘을 모아야 할 텐데요. 스스로를 더욱 고립시키는 질투는 결국에 자신의 주위를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사막처럼 만드는 건 아닐까 싶습니다. 고흐의 말처럼요. 빛의 벙커에 가기 전 벙커라 휴대폰이 안 터질 거라는 사실을 제가 깜빡했는데요. 카페에서 충전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흐 빛의 벙커 앞 카페에서 한 이야기들 아트지인에서 영상으로 담아봤고요. 곧 내릴 영상인 게 카페에서 틀어놓은 음악이 들어가서 아마 유튜브 저작권에 걸릴 거예요. 그래도 내리지 않는 이유는 35살의 꿈을 찾아 고민인 구독자분의 사연 들어갔고요. 아트지인에서 함께했던 이정아 작가님과 박재경 작가님도 함께 해주셨는데요. 우리는 이렇게 같이 나아가는 중입니다. 저도 사실 다른 분들 스트리밍에 들어가는 건 조금 겁이 나기도 했던 게 안 해본 거라 그랬는데요. 재경 작가님도 처음 들어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저 응원해주고 싶어서 들어온 거였고요. 이정아 작가님도 물론 저를 응원해주려고 들어오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두 분은 좋은 작가 찾는 갤러리가 있어서 바마 부산국제화랑미술제 연결해 드렸습니다. 호텔도 같이 해서 같이 다니려고요. 올해 바마도 아트지인에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경 작가님은 사진 찍는 거를 싫어해서 살짝만 보여드리고요. 작가님들이 싫어하시는 것은 안 합니다. 팬처럼 저는 소개하는 거라서요. 빛의 벙커에서도 이렇게 그림 얘기 외에 다른 얘기들도 했는데 끊김이 있었는지 재경 작가님께 연락이 와서 스트리밍은 끊고 영상으로 담았습니다. 반고흐 영혼의 편지, 고흐의 글 하나하나 너무나도 마음에 와닿는 내용이 많았는데요. 저도 작업실을 구하고자 하는 지금 집주인이 새로 올리거나 다른 세입자를 찾지 않을까 두려워했던 고흐에게 공감하게 됩니다. 이렇게 많은 고민을 하고 힘든 일이 많았기에 고흐에게 더 우리는 공감하게 되고 그래서 사후에 더 유명한 작가가 된 건 아닐까. 제 의견 아트지인에서 말씀드렸었죠. 반고흐는 빛의 벙커에도 있었지만 이후 그대 나의 뮤즈에서 동생인 태우에게 보낸 편지의 글귀가 마음에 와닿아서 간소화시키고 비우려 하는 중에도 고흐의 책을 사러 오늘 책방에 들렀습니다. 반고흐 영혼의 편지는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드라마 봄밤에서 지호와 정인이 사랑을 고백한 책이기도 하더라고요. 한지민과 정혜인 배우님이 나왔던 드라마죠. 한지민을 탐탁치 않아 하던 오래 사귀었던 남자친구의 집, 그리고 우연히 만난 약국 남자 정혜인이 결국 사랑하게 되는 내용인데요. 밥 잘 사주는 누나팀이 다시 뭉쳐서 봄에 살랑이는 감성을 다시 건드렸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 마음이 움직여서 사랑하게 될 때 이 책을 통해 사랑을 고백하게 된다고요. 저는 그림 그리면서 틀어놓은 거라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요. 혹시 기억나는 분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연민 또는 사랑은 말하자면 우연에 의해 연결된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견고하며 또 계속해서 튼튼하게 유지될 수 있다네.
저는 전시 준비 시작하면 일주일 동안 말 한마디도 안 할 때가 있어서요. 말하는 거 잊어버릴까봐 드라마나 영화를 틀어놓고 그림을 그리는데요. 그렇게 틀어놓고 그렸던 드라마 중 하나입니다. 알고 봐도 인간성 좋은 아티스트들을 좋아하는데 한지민도 그런 아티스트라고 들어서요. 근사한 말로 장식하지 않아도 소박하게 마음을 담아낸 문장들은 고흐의 생각을 담아내 그와 그의 그림을 이해하는 길잡이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작업 얼마나 하는지에 대한 질문도 많이 받게 되는데요. 작업은 변화없는 일상이지라는 고흐의 글귀로 질문에 답합니다. 요즘 저는 잠자는 방 앞에 작업방이 있어서 매일 작업실에 들어가서 조금씩이라도 그리거나 보고는 있습니다. 그러다가 전시가 잡히면 밤낮 없이 작업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책에는 고흐가 그림을 그리는 것에 대한 이야기도 담겨 있는데요. 전시에 대한 생각 등 작가나 갤러리를 운영하는 분들이 보면 더 재미있게 볼 만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시대가 변해도 변치 않는 것은 있나 봅니다. 빛의 벙커에서는 고흐의 노란색이 빛을 머금은 금빛이 보이는데 미디어로 비춰져서 색이 더욱 빠져들게 되는 것도 있는 듯 했습니다. 요즘은 움직이는 것에 반응하는 시대죠. 그래서인지 그림도 가만히 있기보다는 움직이는 것에 반응하게 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이들도 그림 앞에서 꼼짝하지 않고 입을 벌리면서까지 영상을 보고 있는 것이 신기하기도 했는데요. 들어가자마자 음악 소리가 몸에 진동을 주면서 울림을 주는 것도 한몫 단단히 한 듯합니다. 클래식 음악과 미술이 만나 많은 사람들이 대중적으로도 즐길 수 있는 장이 되었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바라봅니다. 보완할 점은 보완해서 더욱 발전시켜 나아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최근 미술전시에서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북적이는 곳은 처음 봤는데요. 그만큼 많은 분들이 찾으셨고요. 저도 원화도 없고 그냥 미디어 아트라는 반응과 그래도 가서 보면 다르다는 의견에 끝나기 전에는 가보라는 의견이 많아서 찾았던 건데요. 이후 소개하겠지만 그대 나의 뮤즈도 미디어 아트로 고흐뿐 아니라 아트지인에서도 유명 화가의 성공 이유 분석에서 다뤘던 드가와 마티스까지 있어서요. 자세히 소개하면서 구스타프 클림트까지 작가에 대해서 더 알아보려 합니다. 저는 다른 건 다 둘째치고라도 이렇게 명화를 자세히 관찰하고 명화의 즐거움에 남녀노소 모두 빠지게 한 것에 대해서는 이런 형식의 미디어 아트가 좋았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예고 때부터 명화를 그냥 펼쳐놓고 보는 것만도 좋아했었는데요. 그때 소름 끼치게 했던 그림 중 하나는 착시 현상이 있던 달리의 그림이었고요. 스테디셀러 책들이 사랑받는 것처럼 명화가 꾸준히 사랑받는데도 이유가 있을 테니까요. 아빠와 딸이 같은 자리에 앉아서 자세히 볼 수 있게 한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 전시는 프랑스의 한 기획사에서 기획한 것으로 프랑스에서 성공한 전시를 한국으로 가져와서 선보인 거라고 합니다. 지난 12월 개관 이후 100만 명이 다녀간 전시인데요. 오랫동안 있기에 입소문이 나서 더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된 듯도 하죠. 한국 작가들의 전시도 일주일로 끝낼 것이 아니라 재미있는 기획으로 1년 동안 전국적으로 돌면서 하는 것은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어쩌면 우리 곁에도 고흐가 있을지도 모르는 거니까요. 이름 없는 신진 작가라고 너무 무시하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전시는 전시장에 입장하는 순간 수십 대의 빔 프로젝터와 스피커에 둘러싸여서 거장의 작품과 음악에 몰입하게 합니다. 전시장 곳곳을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사진도 자유롭게 찍고 즐길 수 있는 것도 특징인데요. 제주 서귀포시 성산의 옛 국가기관 통신시설로 오랜 기간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900평 면적의 비밀 벙커를 활용했습니다. 절대 소리 차단으로 방음 효과가 완벽하기에 음악과 전시에 몰입하기에 더없이 좋았는 데다가 벙커의 특성상 16도의 기온을 항시 유지하게 된 특징도 있었는데요. 반고흐에 감자 먹는 사람들, 별이 빛나는 밤, 해바라기, 자화상 등 유명 작품부터
고갱의 작품까지 이어지는 전시는 상영 시간이 40분가량. 좋아서 저는 다시 보게도 되던데요. 저도 이 전시가 끝나기 전에 이 전시를 보러 빛의 벙커를 찾은 것이긴 하지만 제주의 대표 문화예술 랜드마크로 고흐와 고갱전에 이어지는 전시는 오는 4월 말에 시작되는 모네와 르누아르 샤갈전입니다. 여기서는 파울 클레도 만나보실 수 있게 되는데요. 40여 분간 7개의 시퀀스를 통해서 지중해 연안에서 활동한 화가들의 작품 500여 점을 감상하실 수 있게 된다니 기대가 됩니다. 전시는 빛은 곧 색채라는 인상주의의 원칙을 지키며 새로운 기술 미디어 아트를 통해 최근의 분위기에 맞게 명화를 즐길 수 있게 했는데요. 이어서 그대 나의 뮤즈전도 소개하겠습니다. 고흐전과 다른 느낌으로 반고흐 영혼의 편지 2는 잘 알려지지 않은 고흐의 작품을 중심으로 다룬 것이기에 친숙하게 느껴지진 않을 수도 있지만 잘 알려진 작품만 쫓는 것이 아니라 나만의 무언가를 찾는 분들에게는 더욱 귀한 책이 될 듯도 합니다. 어쩌면 빛의 벙커와는 다른 느낌이지만 이 두 가지를 엮어서 소개하는 것은 아트지인에서 빛의 벙커만 소개하기에는 아쉬움이 남아서이기도 합니다. 이론이나 철학이 아니라 바로 실천의 문제라는 것. 화가는 그림 그리는 일 외에 다른 것은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는 생각을 인정하지 않았던 고흐. 그래서 편지 형식의 글을 많이 남겼기에 어쩌면 우리는 고흐에게 더욱 쉽게 한 걸음 다가설 수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많은 사람들의 눈에 나는 하찮고 유별나며 유쾌하지 못하고 사회적으로 어떠한 지위도 없는 있으나 마나한 인간으로 보일 것이다. 좋다. 그렇다고 받아들이자. 그래도 나는 내 작품을 통해 그런 유별난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무엇을 증명해 보이고 싶다. 이 모두에도 불구하고 야망은 슬픔보다는 사랑에, 열정보다는 차분함에 바탕을 두고 있다. 내가 늘 곤란함에 처해 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하지만 내 안에는 조화와 순수하고 온화한 음악이 흐르고 있다. 나는 가장 더럽고 누추한 집에서 데생과 그림의 주제를 발견한다. 나는 농사짓는 여인이 귀족 부인보다 더 아름답다고 생각한다. 누더기를 기워 만든 먼지투성이인 촌부의 치마와 푸른 겉옷에는 세월과 태양이 불어넣은 미묘한 뉘앙스가 있다. 반고흐의 글입니다. 물론 책도 여유로운 마음으로 펼쳐서 처음부터 보시는 것이 좋고요. 전시를 이렇게 소개해드려도 직접 가서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어지는 그대 나의 뮤즈전에서 고흐의 마지막 순간까지와 클림트와 마티스, 드가도 다시 소개하고 근처 즐길 데이트 코스까지 아트지인에서 전해드리기 위해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구독 아직 안 하신 분들은 구독과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미술전시 관련 정보 빠르게 받아보시기 바랍니다.